30대 나를 위한 웃음폭탄 제조기 삼라만상.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 이번 주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삼라님을 위한 특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준비했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직접? 아무도 모르는 소셜 모임에서 분위기 주도하는 법. 방법. 네. 네. 뭐요? 갑자기 네. 뭐요? 아니, 제가 이런 주제로 말을 하는 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제를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해보자. 그래도 제가 아무도 모르는 소셜 모임을 우리 만상님이랑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만상님이 또 같이 갔을 때 저의 그런 역량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죠. 우리 만상님이 저에 대해서 다른 건 뭐 이렇게 딱히 막 뭘 잘한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인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건 또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건 확실히 잘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저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했지만 또 제가 이런 거 막 말해가지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그냥 오늘 드리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30대들이 소셜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분위기를 좀 주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 주제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박시 선생님 의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몇 가지 그 어떤 핵심 그 어떤 역량들, 카테고리를 말씀 주셨어요. 네네네. 우선 하나 좀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로 소셜 모임에 가기 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임에 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좀 하고 갑니다. 주문을 뭐예요? 첫 번째 주문을 걸자. 주문을 걸자. 네, 스스로 주문을 걸자. 나는 무조건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찢어놓겠다. 작살낸다. 작살낸다. 내가 오늘 끝장낸다. 내가 하는 얘기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한다. 내가 하는 말에 다 엎드려라. 그 엎드리라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마음을 먹냐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저의 발성법도 조금 달라져요.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MBTI가 E로 시작하긴 하는데 사실 E랑 I랑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상사를 대할 때랑 업무적으로 뭐 외부 업체를 대할 때랑 이렇게 소셜 모임에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대면대면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친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랑 이 화법이 다 다르거든요. 화법이 다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 달라져요. 근데 이 주문을 걸지 않고 가게 되면 제가 내향적인 모습일 때의 포지셔닝이 가끔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버리면 이걸 뒤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초반에 잡힌 이미지 세팅으로 계속 제가 그런 이미지로 얘기를 해야 이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 세팅을 하지 않고 가면은 자칫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 모임에서 되게 말수도 적고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가끔 모임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음가짐 무조건 나는 외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주문을 걸자는 게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대화를 주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해야겠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발성법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좀 깔죠. 처음 인사할 때는. 발음을 명확하게 하고 좀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초반에 저를 주목하게 되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말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주문을 걸자. 스스로한테 내가 오늘 찢는다. 나는 어떤 내가 제일 강력하다.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주자.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내가 말하기가 쉽다.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자. 그게 일단 1번이네요. 2번 가볼까요? 2번은 뭐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된다.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하기. 아니 이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삼라님이 보니까 주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그 어떤 모임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변화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뭐 안경을 바꿨다거나, 뭐 머리 스타일 바꿨다거나, 아니면 뭔가 옷차림을 좀 더 좋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사람들이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저 친구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쭈구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단계 자기가 이렇게 높은 그 레벨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의 기분을 계속 살펴야 되고 그 친구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아야 되지 않았나. 그 학창 시절에 겸상하는 게 어려웠던 친구들과 이렇게 또 지금은 성인이 이제 되어서 겸상하려니까 어울리니까. 어렸을 때는 감히 이렇게 보기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제는 같이 놀아주니까. 빵 사줄 때도 그 빵 받는 사람의 그 기분과 그 상황을 눈치 보면서 빵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진짜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빵을 배달하진 않았습니다. 빵을 배달하진 않았고, 고분고분 잘 말을 들었다 정도.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일단 자리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리 선정. 모임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임이 뭐 술자리 모임이건 아니면은 술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에 갔다고 했던 내 주변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외향적인 포지셔닝으로 가고 내가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이 이 리액션이 없거나 호응이 없으면 제가 주변에 모인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윙맨을 찾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찾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고 이렇게 쭉 들어가서 봤을 때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을 때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랑 그래서 인사를 쭉 다 한 다음에 그 사람 옆에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모임에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일찍 가서도 안 돼요. 너무 일찍 가면 내가 먼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앉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라서 그 주변 사람들 내가 선택을 못 해요. 그리고 너무 늦게 가면 보통 자리가 하나, 두 개 정도 남아있으면 제가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딱 중간쯤 사람들이 절반 정도 왔을 때 가서 인사를 쭉 한번 나눠보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에게 그 사람 옆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온 사람 옆에 앉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찍는다. 찍기로 생각했는데 걔도 찍기로 한 애가 왔어. 둘 다 찍는다 안 해 저거는. 그러면은 이 하늘 아래 두 명의 그 왕이 없잖아요. 매업산 왕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매업산 왕. 뭐죠? 몰라요.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의 산체스가 왕이다라고 옛날에 칠레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매업산 왕이다. 매업산 왕. 그렇게 되면 마이크가 둘이 물리게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가 센들 걔가 기가 더 세면 그럼 서로 그 약간 경주마처럼 달리게 되잖아요. 경주마처럼 달리게 되고 분위기에 무리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마이크 물리고 서로의 단점이 극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피해서 테이블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잘 살펴셔야 되고 테이블 살피게 되면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자리 표식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바를 놓고 간다거나 휴대폰을 놓고 간다거나 이 자리를 건드지 말라.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누군가 여기 자리 비어있는 줄 알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2차이죠. 혹은 기회는 2차이죠. 내가 초반에 자리 선정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고 초반 자리 선정을 잘했다 하더라도 초반 자리 선정을 잘하게 되면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어느 정도 이 우리 테이블의 라포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됐기 때문에 2차도 동일하게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죠. 그래서 그 자리는 끝까지 재밌을 가능성이 높은데 1차 자리 선정이 실패했다. 빠르게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2차로 자리를 옮길 때 내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눈여겨봤던 윙맨들이 눈여겨봤던 윙맨들이 적절하게 포진해 있는 그 테이블로 비집고 들어가셔요. 그 사람들끼리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비집고 들어가서 분위기를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찰을 통해서 자리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는지 전혀 몰랐네요. 또 두 번째 키워드 정리하자면은 그래서 관찰해라. 관찰하고 자리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어렸을 때 그런 그 어떤 경험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역량으로 나왔다. 세 번째 가보죠. 세 번째 이것도 저는 되게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자조적 개그하기. 사실 이거 스크립트를 우리 만상님이 대신 초안을 써줬는데 저를 되게 관찰을 하신 다음에 저의 특징들을 잘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 되게 이런 것들 상당히 잘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조적 개그라기보다는 약간 겸손과 배려라고 할까요? 그렇죠. 겸손과 배려가 깃든 그런 개그하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를 좀 뭔가 낮추면서 상대방들을 이렇게 올려준 듯한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잘 하시잖아요. 저의 철학이 있다면 네. 저를 낮추되 불쌍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자. 네. 상대방 상처 입는 얘기는 하지 말자. 네네네. 왜냐하면 상대방을 좀 까내리면서 하는 개그들은 그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지만 정작 지목을 당하신 분은 좀 굉장히 기분이 찝찝하고 집에 왔을 때 기분이 좀 더럽거든요. 그쵸.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가 만난 분들은 이제 똑같이 저랑 마이크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더 기가 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좀 그런 같은 모임에 갔을 때는 좀 말수가 그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지목해서 이게 약간 야지를 준다고 하죠. 아, 그쵸. 뭐, 혹은 뭐라 그러죠? 그럼 핀 준다 그래나? 뭔가 그렇게, 야지, 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지를 주는 걸 직접적인 제가 대상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 막 웃어도 저는 그 앞에서 웃을지라도 집에 가보면 기분이 굉장히 별로였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 개그들은 다 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낮추면 어쨌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대신 제가 불쌍해 보이거나 막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10분 활용을 하죠. 네. 네. 그것조차도.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서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뭐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그런 표정조차도 저를 불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마음껏 웃어달라. 저를 불쌍히 여겨.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일말에 조금 좀 마음 불편하다 그런 구석까지도 제가 다 일일이 말하면서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저를 적당히 낮추면서 좀 상대방이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제 자리 선정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좀 환기를 많이 시키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되게 이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또 이것조차도 어렸었을 때 약간의 또 그런 그 쭈구리 때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낮춰뒀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아니 누가 보면 진짜 쭈구리인 줄 알겠어. 그때 약간 포텐셜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인이 돼서 크게 빛을 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뭐 충분히 자양분이 된 거네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개그를 해요. 뭐 조선 시대였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만상님이 우리 모임 멤버들 중에 한 명이라면 조선 시대였으면 제가 만상님과 겸상조차 못했을 텐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이렇게 같이 합석을 해서 기분이 좋다. 근데 이거 말로 들으니까 되게 별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별론데 그 자리에서는 좀 그래도 별로였던 적은 없었죠. 전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주목받으시고.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유쾌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직무유기다. 지금 경찰서 가셔야 된다. 네. 이거 좀 힘든가요? 약간 식상한 느낌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들으시는 또 분들께서는 또 삼라님이 워낙 또 그런 것들을 잘하시니까 저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고. 말 잘한다고. 모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끊임없이 분위기를 일단 환기를 뭐라고 하죠? 약간 몸풀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좀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다음 단계. 3번은 그래서 일단 자주작 개그하기.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상대방들에게 웃음을 줘봐라.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개개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자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제 아까 앞서 우리 만상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안경을 바꿨다던가. 근데 첫 모임에서는 사실 그런 걸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개개인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땡땡님은 어디 쪽 사세요? 이렇게 하면 테이블에 6명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6명들이 각자 어디에 사는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고 저는 이제 대화를 하나 던져놓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는 거죠. 모임을 했을 때 누군가가 공식적인 사회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봤을 때는 6명 이상이 그 대화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6명만 끌고 가자. 이렇게 보통 뭐 술자리다 그러면은 테이블이 구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사시는지 그렇게 되면 어디 사는지 얘기하면서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될 거고 그 주제가 이제 한창 얘기가 하다가 그 주제가 끝났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면서 또
끊임없이 이제 20곡에처럼 네.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쵸. 거죠. 내가 네. 굳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네. 사람들 6명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게 되면서 네. 서로 공통분모도 찾고 네. 뭐 관련된 주제로 이어나가게 되고 네. 뭐 또 어떤 일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같은 업계 사람들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뭐 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들도 네. 만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상대방을 관찰을 계속하면서 옷은 어떤 거 입으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네. 그러면서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또. 네, 제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했던 중 이유 하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관찰 또 이 두 가지 병행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생일인 것들 이런 것들도 먼저 말씀 주시면서 너무 생일 축하하고 지난번 생일 때는 뭘 했으며 뭐 우리가 너무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시잖아요. 네네. 네. 저는 보면서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네. 만상님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조차 안 카톡이 안 하더라고요. 뜨던데? 제가 그거 지웠어요. 이제 생일인 걸 내렸어요? 예, 왜요? 남들한테 안 알렸어요. 언제였죠, 생일이? 3월 30일, 4월, 네, 3월 30일. 30일이죠. 네. 말일.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같이 막 맥주도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 고려대 앞에서 내 생일 당일날. 싱글일 때. 싱글일 때. 거기 케이크도 사서.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도 사서. 왔네. 우리 아니, 그거 안 떠가지고 몰랐네, 아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나이 드니까 뭔가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언뜻. 그래서 한번 지워보자. 네. 우리 가족들 외에 누가 생일을 축하해줄까? 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나 생일이라고 축하해준다는 얘기를 단 한 명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역시 인생은 독고다이구나. 진짜 우리 가족들 외에는 네, 네. 독고다이구나. 네. 그래서, 죄송하네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 켜야겠다. 내가 내 생일이라는 걸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어필을 해야 되는. 몰랐네요. 저도 얼핏 이 시기 때인 건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정확한 날짜까지는 이렇게 하기는 그쵸. 아니, 어려우니까.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네. 뭐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죠. 보통 이게 알죠. 꽃이 피는 그 어떤 봄 시즌 맞아요. 이렇게 생일이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생일인 걸 이제 잘 안다 이 얘기인 거죠. 네네. 주변에 대해 관심 갖고 네네.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 네, 그래서 뭐 그런 노하우가 있다. 작년에 뭐 했는지 뭐 맞아요. 이런 것도 기억력이 제가 좀 작년에 심지어 너 생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먹었잖아. 막 이런 맞아, 얘기 막 맞아, 하면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뭐 기억력 너무 좋아. 뭐 맞아. 이런 얘기 계속해서 대화가 이제 이어지고 환기가 되는. 맞아. 네, 그런 걸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 또 노하우겠죠? 마지막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를 잘 끝낸 뒤에는 꼭 집에 돌아와서 복기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리뷰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개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좀 마음 다치게 할 경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무조건 실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우리도 지금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못 느끼지만. 네네. 그래서 꼭 돌아와서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굳이 왜 이런 얘기까지 했지? 그때 굳이 내가 웃기려고 너무 무리해서 과욕이었다. 그러면 지나친 경우에는 추후에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우리 만상님한테도 제가 네. 그때 말이 너무 좀 심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약간 뭐 그런 거죠. 옛날에 사례를 들긴 좀 어렵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리뷰를 해라. 우리 만상님이 무슨 농담을 던졌는데 제가 그 농담을 또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 세게 얘기함으로써 만상님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던 친구까지 좀 상처를 입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좀 빠른 수긍과 빠른 사과. 만상님한테도 만상님한테도 그때 미안했다. 좀 그런 얘기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 집에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불킥하게 되는 생각나는 말들도 많아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무리한
개그는 하지 말자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삼라님이 모임을 주도하는 모임을 네. 찢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첫 번째 정리하자면은 네. 주문을 걸어라. 네, 네, 네. 내가 오늘 찢는다. 네. 두 번째는 관찰을 해라.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자조적 개그하기. 네. 네 번째는 질문을 던져라. 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꼭 복귀를 해라. 네. 네, 요 순서라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다 누구나 어떤 모임에서든 이제 모임을 주도하는 인싸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 거를 보니까 네. 좀 뭔가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엄청 큰 저는 전략도 공유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까지 저는 심지어 복귀까지 한다는 거는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략가의 어떤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근데 이제 이런 모임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모임을 안 해, 이제. 결혼하고 애도 네. 있는데 소셜 모임을 하면은 모임을 주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혼나죠. 누구 좋으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네. 혼나니까. 주도하면 뭐해? 네. 그렇죠, 그렇죠. 주도하면 네. 뭐해? 주도하면 뭐해? 그때는 근데 왜 주도했지? 그때는 뭐 또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당시에는 뭐 가능성들이 열렸으니까. 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어필했었으니까. 근데 저의 이런 전략이 우리 아내한테는 되게 별로였다고. 그래요? 되게 좀 매력 말 없이? 많이 하고. 근데 또 그런 사람과 또 이렇게 네네. 결실을 맺고. 네. 어쨌든,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또 각자 갖고 계신 선생님들만의 또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간단한 이벤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벤트요? 이벤트. 네. 선생님들 중에서 갖고 계신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네. 저희 팟빵 혹은 유튜브 댓글창을 또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품 그러면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또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네. 추천까지 하기엔 저희가 아직은 그렇고 한 분 한 분 다 이름 불러드리면서 네. 다음 편에 한번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의 어떤 선생님들이 그게 큰 보상이라고 생각이 안 저희가 들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나마 아니, 유일한 나중에 그거 어때요? 어떤 거요? 삼라님 네. 그 사업에 네. 그 서비스. 뭐 그거는 거기까지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저희가 네. 즉각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다음 편 때 저희가 직접 이름 불러드리면서 네, 네. 감사의 표현을 좀 전달드리겠다. 네, 정도로 네. 일단 약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니까 뭐 조승현 작가 이런 사람들은 막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댓글창에 막 엄청 달리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61분의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라만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